안녕하세요. 어쩌다 패밀리의 랄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가족이 서로 갈등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 시간에는 저희가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았었던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가족 상담 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가족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가족 상담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 상담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7가지 꿀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족 상담을 처음 받았던 거였고 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해서 한 대여섯 번 상담센터도 찾았었고 또 정신의학과도 갔었는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번 가족 상담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가족과 맞는 상담센터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먼저 말씀드릴 꿀팁 첫 번째는요. 가족 상담 경험이 많은 센터 찾기입니다. 상담센터를 네이버나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각 상담센터마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어요. 물론 두루두루 하는 큰 상담센터도 있지만 보통 성인 상담을 주로 한다거나 또는 아동 상담 또는 아동 발달에 관한 상담 또는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담센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을 거니까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상담센터의 선생님들이 어떤 걸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가 소개라고 해서 상담센터 선생님들 이력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가족 상담, 또 부모 상담, 그리고 부부 상담, 그리고 아동 상담 이런 4가지 분야에 골고루 상담 이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또는 이 4가지 주 종목을 하고 계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만약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우울증 또 업무 스트레스 이런 성인들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가족 상담을 받기에는 조금 핀트가 어긋나니까 다른 상담 센터를 또 찾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부 상담, 부모 상담, 그리고 가족 상담, 그리고 아이들 상담까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가 있는지 먼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꿀팁은 전화 상담 예약을 할 때 선생님을 추천받는 거예요. 상담센터 검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상담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한두 분 계신 경우도 있지만 10명 가까이 상담 선생님이 계시는 상담센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랑 상담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 가족과 맞을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해요. 그때 먼저 그 전화 주신 분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전체적인 성향, 우리 아이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지, 또는 좀 산만하거나 집중을 잘 못한다던가, 이런 우리 아이들의 성향도 좋고요. 또는 나와 우리 남편, 배우자의 성향도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런 가족들의 특성과 성향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우리 가족과 맞는 선생님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거든요. 미리 전화로 상담하실 때 그냥 상담 예약 시간만 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정보를 많이 드리면서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전화 받는 분께서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과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또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상담 선생님들이 많아서 누구와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꿀팁은
첫 상담을 진행하실 때 상담해 주시는 담당 선생님과 또 저와 저희 가족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통 첫 회 상담은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상담을 할지를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첫 상담 때는 뭐 직접적인 솔루션이라든가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었는지를 선생님께서 들어보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이 친구랑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이 친구랑은 뭔가 이렇게 진솔한 얘기하기가 어렵고 왠지 대화가 이렇게 겉도는 듯한 느낌? 그런 또 친구가 있잖아요. 상담 선생님도 그래요. 이게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와 대화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과 대화를 하실 때도 이 코드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상담을 하실 때 그냥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물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서로 코드가 잘 맞게 대화를 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과 우리 가족이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을 교체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상담센터를 또 가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상담이라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첫 회 상담에서 가족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교체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첫 상담이 무료는 아니에요. 차라리 첫 상담 비용을 다시 한번 지불을 하더라도 이때 나와 우리 가족과 맞는, 코드가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상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리 보시고 다른 상담 선생님을 찾거나 센터를 변경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꿀팁은 앞으로 이루어질 상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 상담은 1, 2회 이렇게 적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분과 함께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적게는 5번 또는 뭐 10회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담 계획을 듣지 않고 그냥 무작정 5번, 10번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실 상담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보통 1회 상담 비용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1시간의 시간당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회 한 회 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좋아지는 거 맞지? 우리가 비싼 돈을 들인 만큼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 놓으면 우리가 몇 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고 또 몇 회는 이렇게 가족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회가 되었으니까 다음 회차에는 우리가 개별 상담, 개별 피드백을 듣겠다. 뭔가 이런 우리도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불안한 마음이 줄더라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갈수록 사실 시간도 비용도 그리고 마음도 사실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계획을 들어 놓으면 지금 맞게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긴장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회 상담을 하실 때 앞으로 진행될 상담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꿀팁 5번째는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기. 요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슬픔, 힘듦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선생님 앞에서 술술술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20대 초반에 처음 상담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목욕탕에서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고 있잖아요. 목욕탕에서는요.
근데 거기에서 아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막 난감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나의 수치를 뭔가 이렇게 보인다는 느낌? 이런 얘기를 하면 날 쪼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날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해야 하거든요. 목욕탕에서 있을 법한 그런 난감한 순간들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러 가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6번째 꿀팁은 미리 회차를 좀 넉넉하게 끊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담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다녔던 상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첫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한 5회 정도 상담을 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10회 정도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먼저 끊어놓고 상담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뭐 가격이라든지 또는 상담 시간에 대해서 혜택이 좀 주어져요. 저희는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10회를 먼저 끊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물론 가격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을 받다 보면 분명히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씨 다 때려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회를 끊어놓고 하게 되면 이미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안정장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회차를 넉넉하게 끊어놓고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7번째 꿀팁은요. 집에서 가까운 상담센터 선택하기입니다. 상담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짧게는 5번, 길게는 10번 이렇게 매주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멀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상담이 물론 몸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열고서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담센터가 멀면 마음도 힘든데 몸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멀지 않은 차로 이동했을 때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가족 상담이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이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가는 거면 조금 멀어도 괜찮은데 가족 모두가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길면 길수록 좀 더 힘들겠죠. 상담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비추하고 싶어요. 집 가까운 곳에서 나와 맞는 상담센터를 찾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 발을 맞춰서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어쩌다 패밀리! 오늘 총 7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 상담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는 해요. 분명 용기를 내고 가신 만큼 큰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봤지만 사실 가족 상담이 가장 큰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쩌다 패밀리가 가족 상담에서 어떤 상담을 했었고 어떤 솔루션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어쩌다 패밀리가 모두 나와서 가족 상담을 하면서 느꼈었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눠보고 싶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을 찍는 데 많은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